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가 또 갑자기 많이 퍼져서 뭐 끝까지 이번 학기는 어, 온라인으로 면대면 없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4주니까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마케팅, 판촉 전략,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총 정리를 하는 자,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면서 잘 들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기 실력은 자기가 키워야 되는 자,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주의하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자, 창업 판촉인데, 자, 마케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이 마케팅은 뭐와 같다?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거와 같다. 자, 그래서 연애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고객에 대해서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자, 이러한, 계통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보를 좀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연애하는 것처럼 그 여자가 뭘 좋아하고 그 남자가 뭘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고 자 그런 것처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가게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를 지속적으로 오게끔 만드느냐, 자 이런 거. 그래서 일명 판매 촉진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은 막 찾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끔 만드는 자,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보통 이러한 것들은 제한된 뭐가 있다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프로덕트 상품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이 있어야 된다. 가격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께 우리 상품이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 장소. 자, 판매되는 장소나 먹는 장소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고 좋은지, 자, 푹신한 의자인지, 또 그 다음에 불편한 의자인지, 뭐 기타 등등 환경 자체가 아주 쾌적하고 그러한 것인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모션. 자, 우리가 뭐 행사하는 거. 자, 이게 어떻게 본다면 마케팅으로 인지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 1대1, 1 플러스 1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행사들, 자, 이런 것들을 크게 나누어서 포피, P로 시작하는 네 가지 아시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외에다 뭐 더 추가를 한다면 프로세스,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people, 사람이 어떻게 뭐 서비스를 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피지컬, 물리적인 환경이 어떻느냐.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 알아둬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애하듯이 뭐다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자 그러한 방법이다.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창업을 했다면은 거기에 있는 신규 고객이 어떻게 오게끔 만드느냐 이런 현상. 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마케팅에서 자 어떻게 하면 고객이 오게끔 만드느냐.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한 게 뭡니까? SNS, 자 블로그, 자 이런 형태. 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마케팅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의 구전을 통해서 그 외에 각종 행사를 한다는 포스터, 자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어떻게 SNS 상으로 알리는 거에서 자 과거에는 문자로 자 어떻게 했나요? 오늘
새로운 전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문어가 들어왔습니다. 방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뿌렸어. 아니면 DM을 발송해서 자, 이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하다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요즘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나요?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또 한 단계 더 발전했어요. 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걸로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 구글 형태로 많이 검색을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네이버나 이런 걸 검색을 많이 합니다만 이제는 또 어떻게 바뀌었다? 이제는 유튜브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살펴볼 때 신문 보는 거, TV 보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 자, 지금 통계적으로 핫하게 논문을 살펴보니까,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지금 시간을 들여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더라. 일반 사람들이. 자, 거기에 시간도 많이 하고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걸로서 뭘 할 수 있다? 충분히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일부는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자, 블로그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서 뭐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한다? 선별해서 올려줘요. 자, 유튜브도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 네이버의 블로그와 유튜브의 올리는 엔진 검색에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블로그 자체에서 꾸준하게 그리고 적정한 용어, 스팸 이런 것들은 제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뜨는 거는 뭐예요? 둘 다 마찬가지인데 광고 돈 주고 하는 것들은 뜬데 이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더라. 한번 클릭하는데 뭐 1,000원, 2,000원 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은 무리수가 있고요. 자 꾸준하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걸 엔진 검색에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해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까지 했던 바탕의 글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올려주는데 그렇게 파워 블로그가 되기에는 힘들다는 거. 그렇지만은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업데이트를 최신 것을 업데이트를 많이 한다는 거. 최신 것을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검색을 쳤을 때 굉장히 따끈따끈한 게 올라오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다? 내가 동영상을 촬영을 좀 잘 못하고 편집을 잘 못하고 깔끔하게 못 꾸미더라도 검색 순위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자,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효과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보느냐. 자, 과거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몇 장? 네, 1,000장. 1,000장을 돌리면 올 확률은 몇 프로? 0.1%. 한 명, 두 명 올까 말까? 0.1에서 0.2%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아주 비용도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미비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 자, 일명 찾아오기는 많이 찾아옵니다만은 어떤 현상? 자, 거기에는 시간과 노력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많이 알려져야 되는 자, 시간이 걸린다는 거.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람들만 살펴본다는 거. 아,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살펴봤을 때 적어도 10명이 봤다면은 적어도 5명이 오는 자, 다른 곳 같은 경우 1,000명이 보고 한두 명이 오는데 이거는 10명이 보고 5명이 오는 아주 효과가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대가 바뀜으로써 이런 마케팅 방법 이런 것도 진화하고 발전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오게 만드느냐? 그랬을 때, 자,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개, 우리가 다른 곳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호피, 자, 상품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집하고 차별화되는 상품이 어떤 건지. 자, 과메기다. 자, 다른 집은 가위로 쓰든지 칼로 썰어서 나오는데 우리는 직접 손으로 뜯어서 만드는 그러한 과메기다. 여러분들 과메기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청어를 가지고 바람이 불 때, 동해안 바람이 불 때 우득우득하게 말려서 먹는 그러한 생선입니다. 날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날 생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불포화 지방으로 인해서 또 겨울철에 사람이 춥잖아요. 거기에 건강을 좀 생각하고 또 술안주로 아주 좋은 그러한 특산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자, 점점 퍼지게 되었어요. 서울, 전라도, 광주 이런 식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자, 이제는 택배로 많이 배송을 해요. 그러면 본토 지역에서는 이것을 파, 미역, 김 이런 걸로 사서 먹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본토 있는 이런 경상도 포항권 내에 있는 지역보다 훨씬 더 맛과 향이 풍부하게, 비주얼이 풍부하게 제공되는 그러한 식으로 음식도 점점 진화를 하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면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로 찍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지역이 청주 지역이다. 청주 과메기 딱 하면 유튜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선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집이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은 검색 자체를 유튜브로 하는 것이 증가되고 있다. 자, 이런 아주 따끈따끈한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를 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오게끔 만드느냐?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상품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도록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가격. 가격 같은 경우 투자 대비가 아니라 비주얼. 자, 같은 3만 원짜리라도 다른 집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푸짐하게 준다, 많이 준다, 이런 형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끼 상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콩나물국밥 같은 경우 3,900원. 자, 그런데 실제로 가서 먹는 거는 3,900원 짜리 콩나물국밥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프리미엄 4,900원이나 5,500원이나 이런 걸 먹어요. 거기에다 추가로 계란을 하나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오징어 젓갈, 그 다음에 김치 이런 걸 넣으면 또 추가 요금이 발생되고 또 다른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느낀다? 아주 저렴하게 느낀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6,000원, 7,000원짜리 먹고 나왔더라도 자, 니 어디 갔다 왔니? 이러면 거기 3,900원짜리 콩나물집에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 자체는 어떤 느낌? 아주 저렴한 느낌을 가격에서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현상, 네, 배달을 아주 많이 하는 장소가 조금 파괴됐지만 그래도 같이 접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배달도 하고 일단 방문하는 고객들이 어떤 느낌을 가진다? 굉장히 그 분위기하고 맞도록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 또 그 장소에서 깨끗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모션, 행사. 자, 특별히 뭐 소고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소고기 얼만큼을 사면 5인분을 사면 육회를 서비스 해주겠다.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행사. 그 다음에 소주 얼마. 이런 행사. 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오게끔 만드느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온 고객을 어떻게 다시 방문하게 만드느냐.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온 고객이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오게끔 만드느냐. 자,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비지트 카드죠.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커피 10잔 마시면 한 잔 공짜. 그래서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이템을 바꾸어서 제발 3, 5, 7 이런 형태로 세 번 오면 작은 거 하나 주고, 다섯 번 오면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일곱 번째 오면 뭐 커피를 한 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오면은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러한 형태, 계속적으로.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오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월 단위로 커피를 월 얼마, 자, 월 6만원, 7만원인데 무한정 자기가 올 때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줄 수 있다는 거. 뭐 데일리 뭐 2회 정도까지. 자,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남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두 번째 리비지트. 자, UTC를 창출하는 거. 그 다음에 재방문을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케팅에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온 고객에게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는가. 자, 이런 부분.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뭐 횟집이다, 아니면 뭐 닭집이다. 닭하고 뭐 호프하고 한 잔 먹고 집에 갈 때 가족들을 생각해서 뭐 닭을 한 마리 더 추가적으로 사가시라든지, 아니면 횟집 같은 경우 집에 기다리는 부인을 위해서 회를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오는 전어회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자, 전자제품 사러 가면,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땡땡마트. 자, 그러면 어떤 현상요? 뭘 사러 갔다? 자, 요즘 굉장히 비싸요. TV 한 대 얼마예요? 네, 1,000만 원 합니다. 냉장고 한 대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냉장고를 바꾼다. 그러면 그 고객 왔을 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고객님 냉장고도 바꾸시는데 집안 분위기를 위해서 새로 나온 TV도 한 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바꾸시면, 세트로 바꾸시면 뭐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세트로 바꾸시면 훨씬 더 TV와 냉장고가 연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또 1,000만 원 더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손님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기분 좋게 한 대 더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 만족감도 더 높아지고. 자, 그런데 문제점은, 자, 음식이다 보니까 강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사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강매는 문제가 된다는 거. 어떤 문제? 두 번째, 재방문을 유도하는, 자, 두 번째 재방문을 유도하는 거기에 정책에 위배된다는 거.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떻게 아주 기분 좋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다? 마케팅에 대한 기본이라는 거. 어떠한 것들인지 다 똑같아요.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단지 뭐다? 방법론적으로 틀리다는 거.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 방법론적으로 전단지 돌려서 어떻게 그 손님들이 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전략이었다. 자, 또 어떤 전략? 블로그를 활용해서, 또 그 다음에 TV를 활용해서. 그러면 광고를 때린다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PR이라는 게 있어요. PR. 자, 이거는 뭐다? 이러한 PR은 우리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다. 자, 블로그에 돈 주고 TV에 방송 출연 땡땡 하면 일반적으로 막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PR 같은 것은 뭐냐면은 돈을 들이지 않고 알리는 거.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 자연스럽게 누적이 돼서 자, 우리가 곰탕집을 하는데 주말 토요일마다 급식 노인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했다. 짜장면 집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짜장면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 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 지역에 있는 신문이나 지역 방송이나 아니면 전국 방송이나 이렇게 노출이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은 비용을 들인 게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 물론 그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홍보가 다시 재방문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자, 과거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곳에 뭘 갖다 줬다? 어린이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항상 햄버거를 한 100개씩 갖다 줬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어떤 현상, 다음에 다른 복지가나 독지가가 도와주려고 뭐 먹고 싶니 했을 때 잊지 않고 저희들 것을 찾아주더라. 그 다음에 짜장면 집도, 그리고 곰탕 집도 어떤 현상, 자,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집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배달시켜서 먹을 때는 그 중국집을 배달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러 나왔을 때 곰탕집, 곰탕도 하고 고기도 팔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이용하는 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음식점 준비를 할 때, 자, 휴게 음식점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하고 차이 나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뭐 빵도 있고 커피도 있고 라면들을 팔아도 되지만 판매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 입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입지와 또 뭐가 있다? 자, 우리가 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와 상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입지는 어떤 것이 있고 상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상권이나 입지 분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입지와 상권의 차이점과 이런 걸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상권에서 캐파,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경영 활동에서 이제 레스토랑에 통제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자,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자, 메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권, 그 다음에 입지, 뭐 직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메뉴를 통해서 경영을 어떻게 한다?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는 자, 경영자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는지 알아두셔야 좋겠습니다. 자, 메뉴는 뭐다? 자, 그 매장에서 대표적인 부분인데, 목표와 목적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 메뉴라는 거는 그러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자, 한 번쯤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이런 부분들 좀 핵심적인 것들은 자기가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